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스탁, 오늘도 준비된 내용 저희와 함께 점검을 해보시죠. 자, 먼저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다우가 1% 가까이 올랐고 나스닥과 S&P 500 각각 0.5%씩 오름폭을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 랠리가 간밤 뉴욕 증시에 펼쳐졌습니다.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의 중동 리스크가 잠잠해진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지만 다음번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상호 관세 이슈까지 뉴욕 증시에 불을 지펴줬는데요. 주요 내용들 헤드라인으로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중동 리스크로 인해 가격 하락이 나왔던 부분들을 일제히 만회해주는 움직임이 이번 한 주 동안 보여졌었죠.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결국 유예가 될 수 있다, 연장에 대한 가능성을 일단은 열어뒀습니다. 7월 첫째 주에 상호 관세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난주 베센트 장관을 시작으로 해서 이런 발언들이 여러 차례 백악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협상 시기가 도착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 안에서의 긴장 완화감이 퍼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음 헤드라인 함께 체크를 해볼까요?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PC 데이터도 함께 점검을 해봐야겠죠.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입니다. 이제 7월이면 금리 인하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이번 달부터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2.3%로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만 물가 압력이 여전히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우리가 우려할 만큼 가파르지 않다라는 부분, 결국 금리 인하로 직결될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줄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전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데이터 디펜던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Wait and See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지금 긍정적으로 하드 데이터 계속 나와주고 있어서 이제 7월이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다음 연준 의장에 대한 지명을 이어가면서 시장 안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하는 움직임들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CME 페드워치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7월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7월에 금리 인하를 해주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가 조금은 누그러질 수 있을지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UBS 쪽에서는 S&P의 전망치를 6,200까지 상향 조정을 해줬는데요. 결론적으로 연말까지 사상 최고치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전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하나하나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한미스탁,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를 돌아보고 다음 한 주를 위한 전략들 여러분과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창용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증시도 그리고 미국 증시도 분위기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번 한 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은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이제 미 증시도 마찬가지고 상승 랠리를 또 이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변동성 장세가 사실은 누그러졌고 6월달
우리나라 증시는 신정부 들어서면서 상승 랠리를 또 켜줬었고요. 근데 목요일 날 사실은 좀 변동성 장세가 있었거든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투자 자산은 이제 주식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정부가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부양책을 또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주식시장을 떠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좀 돌아와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국내 투자자라고 해서 국내 주식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증시가 S&P 100 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해주고 있고, 미증시는 뭐 국내 증시에 맞춰서도 상승 랠리를 계속 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본다면 글로벌 1위 시장이 미국 주식과,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국내 주식까지 같이 겸하게 된다면 이런 상승장을 제대로 우리가 수익으로서 전환을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내용은요.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릴 거고, 국내 테마주까지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 실질적인 매매 방법을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매도 포인트까지 모두 다 다음 주에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저와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요, 제가 다음 주에 매수 신호 잡아드릴 거고, 매도 신호까지도 같이 잡아드릴 거니까 다음 주 저와 같이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까지 같이 겸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수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지수고 이제 나스닥 지수입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이제 좀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렇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최근에 지수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2022년도가 이제 코로나 때 그 시기인데, 그때 기준으로 사실은 코스피는 사실은 좀 사상 최고치 계속적으로 뭐 3,000포인트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었지만, 코스닥은 사실 그렇지 못했었거든요. 20% 오히려 2022년도 기준으로 20%를 하락을 또 보여줬었고, 다만 나스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 2022년도 기준으로 나스닥 지수는 무려 100% 이상의 상승을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내 주식으로 지금 3년째거든요. 2022년도 기준 3년째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수익을 못 내고 계시다면,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수익이 웬만해서는 나는 시장이 미국 주식 안에서 이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또 구성을 해보시게 된다면 아마 올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아마 재미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이 미국 주식 안에서 제일 핵심적인 우량주만 매매를 좀 드려볼 겁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은데요. 그 전에 이제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상한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오히려 상한가가 15%고요. 한국 주식은 30%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위험성이 있고 개별 종목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상한가 제도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종목들 보면요, 뭐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했었겠지만은 세력에 의한 작전주 출현이 너무나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시장이 이런 종목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한국 주식은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변 국가에 의해서 너무나 좌지우지가 너무 많이 됩니다. 북한도 있겠고요, 일본도 있겠고, 중국도 있겠고요, 하물며 미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변수가 너무 많은 시장이 한국 주식 시장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미국 주식은 상한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진 시장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의해서 리스크가 현재 적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서는 시가총액이 너무나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에 의해서 주가 조작이나 컨트롤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또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서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또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사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10년 동안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은 우리가 투자하지 말라. 장기 투자를 얘기했었는데요.
미국 주식은 그게 맞습니다. 근데 한국 주식은 그렇지 못하죠. 지수만 보더라도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미국 주식은 우리가 올해 포트폴리오 꼭 우리가 포함을 해두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요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주식을 매수해야 되느냐. 그래서 너무나 많은데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은데요. 지금 이제 미국 주식 하실 분들, 다음 주에 저같이 하실 분들은요, 딱 7가지 종목만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으로 따지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테슬라 차트거든요. 제가 저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요, 이 핵심적인 종목,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 안에서 확실한 자리에서 매수 신호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만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로 뭐 차트 분석하고 깊게 들어가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만 놓고 보더라도 확실하게 이동평균선 과매도권일 때 사실은 우리가 삼성전자 매매를 하실 때 보면요, 이동평균선만 보셔도 사실은 확실하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매수 자리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겠고, 우량주가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매도 신호 다시 한번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매수 신호 드릴 거고, 매수 신호 드릴 거고, 매도 신호 드릴 거고. 이 부분은 모두 다 미국 주식 안에 있는 우량주 안에서만 매수 신호를 드리고 있다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종목들을요, 딱 7가지 종목 안에서 구성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저와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미국 주식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7가지 종목 안에서 단순하게 매매를 신호 드릴 겁니다. 단순하게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드릴 거니까 편안하게 우리가 매매를 또 해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저 혼자서 제가 분석하고 다 드리지 않습니다. 저와 같이 팀으로 인해서 수석 전문가님과 같이 드릴 거기 때문에 미국 주식, 국내 주식 다 챙겨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을 놓고 보면 사실은 기술주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종목이 이제 엔비디아인데요. 사실은 저같이 함께 하실 분들 직접 엔비디아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생각하실 분들 엔비디아 테마주, 뭐 반도체 테마주 요거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만, 저와 같이 하실 분들은 그냥 엔비디아를 매수해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도체 시장, AI 시장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매수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었지만 매수 자리는 계속 나옵니다. 이 매수 자리를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제공해드리고 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나스닥이 계속적으로 랠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미국 주식 안 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관세가 사실 조금 누그러졌죠. 그래서 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딜레이를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어느 정도 휴전 단계에 또 머물렀기 때문에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글로벌 금융시장 안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참여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 여기서 이제 글로벌 1위 시장이 미국 주식 시장 안에서도 상승 랠리를 켜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챙겨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우리가 챙겨가 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엔비디아는 금요일자 마감 증시 기준으로도 마찬가지로 최고가를 기록해줬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글로벌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이 선도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엔비디아 테마주 국내 주식 안에서 찾으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그냥 엔비디아 매수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포인트를 저와 같이 함께 하실 분들 모두 다 제공해드리고 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포인트 이제 다음 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제가 엔비디아 차트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기술주가 안 갈 수가 없겠죠. 이 포인트 계속 챙겨 가셔야 되실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이란에 대한 전쟁에 대한 어느 정도 휴전 단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그리고 다우 안에서 가장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섹터인 기술주 랠리를 계속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포인트를 기술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연속 계속 좀 이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저와 같이 테슬라든 뭐든 우리가 포인트 맞춰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포인트 잡고 과매도권이 있을 때 제가 매수 신호 드릴 거거든요. 이 신호 맞춰서 매수해 보시면 되시겠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있겠죠. 엔비디아가 지금 상승 랠리를 켜주고 있는데요. 과매도권 잠깐 나와주고 있을 때 제가 매수 신호 드릴 거거든요. 이 엔비디아도 좀 챙겨 가보시면서 우리가 따라가 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코인베이스 글로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코인 관련한 테마주들 국내 주식에서 굉장히 좀 핫했었는데요. 미국 주식 안에서는 실제 코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소개를 좀 드렸었고, 방송 안내 시점 이후에 바로 30% 이상의 또 시세를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제가 저와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다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잡아드리고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돌아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 안에서 뭐 테마주들 많은데요. 실제로 이제 미국 주식과 연관된 종목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그런 종목들 그냥 직접적으로 그대로 매수를 해버리면은 그것만큼 쉬운 게 없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다음 주에 하실 분들은 딱 7가지 종목만 먼저 좀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글이든 뭐 아마존이든 메타든 엔비디아든 이 종목 안에서 상승 랠리 보여줄 때 단기적으로 매수 신호가 나와줄 때 과매도권일 때 제가 매수 신호 잡아드릴 거니까 이 부분 챙겨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 투자하실 분들 제가 또 국내 주식 신호도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 단타 챙겨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미국 주식 안에서 우량주 종목 안에서 단기적으로 저점이 나와줄 때 그 부분도 제가 매수 신호 잡아드릴 거니까 다음 주에 저와 같이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 다 같이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쳐내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 탈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술주의 여파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훈풍이 되어졌는데요. 만약 미국 주식 투자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영어 링크 통해서 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미국 주식 잘 투자할 수 있도록 전문가님께서 함께 가이드를 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로 조금 시선을 돌려서 다음 주에도 장 초반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좀 힌트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30분이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국내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뭐 스윙주도 매매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뭐 중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단타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량주 매매하실 분들은 아예 이제 국내 주식 굳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을 일단 돌리시고 단타 하실 분들은 사실은 국내 주식 하는 게 또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려고 하는데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빨리 수익 나고 또 반대로 빨리 손실이 나기도 합니다. 그 시간대가 바로 장 초반인데요. 장 초반에 해당하는 핫 테마 안에서 우리가 대장주를 공략하고 이 매매에 대한 시간대를 장 초반 또는 시초가로 공략하게 되면은 빠르게 그리고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이번 주 상승했었던 종목들 한번 데이터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 부분 맞춰서 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경케미칼이 또 있을 수 있겠고, 최근에 또 잘 가고 있는 하나, 그리고 한미반도체,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래반도체, 나인테크와 같은 엔비디아 뭐 기술주 상승 랠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주 반도체 섹터들 잘 가고 있죠. 그리고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서는 그날 시초가 기준으로 이번 주에 20% 이상 또 뛰었었고요. 그리고 하나비전은 10%, 한미반도체, 미래반도체 잘 갔었고요.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서도 시초가 대비 무려 10%가 넘게 뛰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급등했었던 시간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애경케미칼은 9시 6분, 하나비전, 한미반도체 모두 다 9시 20분 이전에 상승 랠리를 또 보여줬었고요. 미래반도체, 나인테크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장 초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요. 그러면은 장 초반에만 공략하시게 되시면은 빠르게 장 초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차트를 좀 열어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애경케미칼의 차트입니다. 그래서 9시 6분에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보여주게 됐고요. 그 이후에 장중에 무려 20%가 넘게 떼어주면서 장중에 이제 만약에 애경케미칼을 매수를 하셨더라면 그대로 장 초반 이후에 20% 넘게 또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요. 저같이 함께 국내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장 초반에만 드립니다. 9시 30분 이후에는 전혀 매수 신을 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핫테마주들은 9시 30분 이전에 매수 신호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원리입니다. 만약에 시초가나 장 초반에 제가 매수 신호 드리게 된다면 급상승이 나와주게 되면 이 급상승을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가는 전략이고요. 만약에 반대 상황이 물론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빠르게 대응만 하시게 되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은 급상승, 급등을 노리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만 하게 된다면 편안하게 내 계좌가 수익을 쌓아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하나비전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 그룹주들이 최근 잘 가고 있고 공략하실 분들은 뭐 장중 공략하셨을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장 초반에 매수만 편안하게 하시더라도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상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이제 10시나 10시 이후에 11시 때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짧게나마 20%, 3%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단타로서. 근데 매력은 없겠죠. 아예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을 장 초반에만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만약에 내 반대 상황이 이루어질 때는 원칙에 맞춰서 빠르게 대응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이 또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또 급등을 노리게 된다면 편안하게 수익을 쌓아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매수 신호, 매도 신호를 제가 다음 주에 드릴 수 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이제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이고 지난주에 또 급상승을 또 많이 보여줬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이후에 급등을 보여줬었고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양자 컴퓨터 보안 관련 이슈로 해당하는 테마주들이 계속 상승 랠리를 보여줬었는데 장중에 전혀 매수 타이밍이 장 초반 이후에 급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서 바로 상한가를 보여주면서 매수 기회가 전혀 안 나왔었죠. 근데 우리가 관점 한번 달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하시더라도 양자 컴퓨터 관련 테마주인 한국정보통신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을 장 초반에 그냥 매수를 하시고요. 급등이 나와주면은 이 급등을 모두 다 내 수익으로 챙겨가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빠르게 대응을 하시면 되시고 이 원리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매매법 같은 경우에서는 거래량이 발생되지 않을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거래량이 발생되기 이전에 매수를 하시고 나서 거래량이 발생이 되게 된다면 핫테마주이기 때문에 거래량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은 시세도 마찬가지로 급등을 나와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 포인트 계속 잡고 제가 다음 주에 신호를 드릴 수 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매매법에 대한 포인트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장중에 사실은 분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빠르게 단기 매매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좀 챙겨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실 타이밍일 때 제가 미국 주식까지 중장기 투자 전략도 말씀드릴 거고 수익주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구분해서 신호를 드릴게
단타는 국내 주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수익주나 아니면 우량주 종목들, 중장기 종목들은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상승장 제대로 수익을 내볼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미국 주식 내용 처음 들어보셨을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기초 강의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미국 주식 강의 준비했고, 마찬가지로 제가 단타 말씀드렸었는데 이 단타 전략에 대한 검색지까지 준비를 하면서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모두 다 투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기초 강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받아가시면서 다음 주 저와 같이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을 해주시면 미국 주식 처음 접해보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초 강의 자료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 초반에 우리가 급등하는 종목들을 포착할 수 있는 검색시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선착순으로 50분께 증정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고 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이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비법들 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주가 반등에 대한 또 계산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비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님과 바로 체크해 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국내 주식,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사실은 예측하기 힘들다는 건데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게 그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다.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가 반등 계산기라고 하고요. 방송 끝나기 전에 저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제공해드리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일단 포인트 잡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주가 반등 계산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차트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관심 있는 종목을 신고가 영역 안에서 고가를 그대로 입력하시고 저가를 그대로 입력하시면은 상승률이 이제 나와주게 됩니다. 이 상승률에 맞춰서 통계적으로 어디까지 조정이 나와줄 것인지 주가를 예측하는 계산기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맞춰서 보시게 된다면 하나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사실은 저점 대비 무려 120%, 최근에는 130%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가 반등 계산기가 있었다면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적정 매수가까지 예측할 수가 있었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앞서서 신고가를 기억하시면 되십니다. 최근에 그 해당하는 랠리 안에서 신고가 영역이 만약에 출현을 하게 된다면 그대로 이 신고가를 그대로 고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 여기 해당하는 랠리 안에서 저가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가와 저가 수준에 맞춰서 상승률이 나와주게 되고, 이 상승률에 맞춰서 통계적으로 어디까지 조정이 나와줄 것인지 예측하는 주가 반등 계산기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맞춰서 통계적으로 이제 나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4만 원 선 정도가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만 원 선까지 여러분들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신고가가 나와줬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라는 종목이라고 해서 5만 원 넘어갔다고 해서 그대로 매수하지 마시고 한번 보는 겁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매수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 어느 정도 내려와 주게 된다면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서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120%, 130%의 상승을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챙겨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산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신고가 영역일 때 보셔야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직전 신고가 영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이 이제 38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저점은 해당한 랠리 안에서 한 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승률 한 90% 정도가 됐었고요. 이 90% 수준에 맞춰서 계산을 해봤었더니 대략적으로 27만 원 내지는 28만 원 후반까지 조정이 나와준다고 합니다. 이 조정이 나와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려주고 나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대로 매수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50만 원 선까지, 54만 원 선까지 돌파해줬었는데 이건 이제 또 따로 계산해봐야 되거든요. 주가 반등 계산기 한번 보시고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고 기다렸었다가 매매하는 전략을 적용해 보시면서 다음 주 한번 따라가시면
좋으실 것 같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비전이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6만 7천 원까지 돌파를 보여줬었고 해당하는 랠리 안에서 저가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상승률이 한 40% 정도가 나와주게 되고요. 상승률에 맞춰서 최소 5만 원대 중반까지는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보시게 된다면 하나비전 지금도 매수가 좀 공략이 좀 가능하다.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신고가일 때 매수하시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매수에 대한 원칙을 좀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 기가 막히게 잘 하신다고 하시면은 계산기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조정이 어디까지 나와줄지 매수 타이밍을 잡기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주가 반등 계산기를 통해서 조정이 어디까지 나와줄지 계산해 보시면서 돌다리도 한번 기다렸었다고 해서 한번 해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저와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요, 두 가지 포인트 일단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이 이렇게 100% 이상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주식도 물론 우리가 국내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렵게 돌아가실 필요가 없고 미국 주식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과 겸해서 한번 매매를 좀 해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방송 끝나기 전에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주가 반등 계산기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 계좌, 내가 관심 있는 종목에 의해서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조정이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고 편안하게 미국 주식, 국내 주식 다음 주 저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자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 부분 또한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셔서 미국 주식에 대한 기초 강의 자료 만나보시고요. 단타 검색식 그리고 반등에 대한 계산기까지 모두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저희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도 국내 증시 안에서 지주사나 원전 그리고 로봇 쪽 여러 가지 좀 시세가 다양한 산업군을 통해서 포착이 됐었죠.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시장을 이끌어갈 업종과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자, 최근에 사실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금융시장에 대한 부양책을 좀 널리 적용을 시키고 있는 단계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신정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있는 신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또 키워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최근에 이제 해수부를 이제 부산으로 또 이전해주고 추진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국내 주식 투자에 또 반영을 또 해볼 수 있겠다 말씀을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경기가 또 활성화가 되면 소비재 업종들이 또 우리가 수혜를 또 받아볼 수밖에 없겠죠. 엔터와 마찬가지로 화장품, 산업까지도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관점에 의해서 소비재 업종 안에서 제일 우리나라 안에서 소비재 업종 중에서 수출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은 화장품 업종을 또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로봇에 대한 테마를 우리가 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뭐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원전 해체에 관련해서도 수혜를 또 반사 수혜를 받아보는 이제 업종이 또 로봇 섹터이기 때문에 로봇 섹터, 해수부 이전 관련한 테마, 그리고 우리가 화장품, 엔터 관련한 업종까지도 우리가 다음 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로봇 테마주 안에서 사실은 첫 번째 이슈는 사실은 순환매고요. 이 순환매에 맞춰서 로봇 관련한 대장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단기적인 이슈를 또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고리 1호기가 이제 해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로봇 관련한 수혜가 또 있을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방사능도 우려가 있죠. 그래서 여기 맞춰서 이제 로봇 섹터들이 또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본다면 원전에 관련한 이슈들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로봇 관련한 테마가 이제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우리가 최근에 올해 초만 놓고 보더라도 로봇 관련한 테마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좀 쉬어갔었죠. 근데 이번에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유럽에서 전시회를 참가했었는데 여기서 AI 관련한 기술을 접목한 로봇 기술도 선보이게 되면서 주목도가 높은 종목인 두산 로보틱스 갖고 나와봤고요. 3월달, 4월달, 5월달 조금 힘들었었다가 이번 주에 좀 다시 한번 상승불을, 반등불을 또 켜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만약에 변동성이 좀 적은 로봇 종목을 좀 픽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두산 로보틱스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다. 이 부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금요일 날 일단 5% 정도의 상승에서 또 마감을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다음 주 한 번 더 관심을 두면서 공략을 좀 해보자. 이 부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테마가 이제 해수부 관련한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본다면 신정부가 여기서 이제 해수부를 이전하게 되면서 노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노리고 있는 것은 북극 항로를 개척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북극 항로라고 하게 되면 부산을 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항로를 개척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항로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뭐 비용이 발생이 되고 이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원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농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이제 본다라는 겁니다. 북극 항로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 항로를 취하게 된다면 편안하게 또 해운이나 이런 업종들이 다시 한번 뭐 진행할 수가 있겠지만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 의해서 북극 항로를 개척한다. 이 부분 우리가 또 생각을 또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정부가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을 또 해보게 된다면 해운 업종이 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이제 현대글로비스 차트를 좀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해운 업종들을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것은 굳이 중소형주 종목은 따라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운 업종 중에 중소형주 종목들을 굳이 따라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대글로비스 아니면 HMM과 같은 종목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이제 해수부 이전 관련한 테마주들을 한번 다음 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 관련한 테마를 생각을 또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진척이 되고 여기서 경기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소비 업종들은 다시 한번 뛰어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해본다면 화장품 관련한 테마주, 그리고 지금 이제 신정부 들어서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가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뭐 나와주고 있는 내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한활령 해제 관련한 기대감이 또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제가 화장품 테마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엔터 관련한 업종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같은 개인 소비재 업종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여기서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휴가 시즌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된다면 중국 육화에 대한 기대감을 좀 생각을 좀 해보면서 화장품 관련한 업종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실적주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화장품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애매한 종목들 말고 실적이 확실한 종목을 좀 생각을 해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꾸준하게 4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화장품 종목을 공략하실 분들은 웬만해선 수익성이 확보된 기업들, 최소한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을 최근에 분기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생각을 좀 해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제가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다른 종목들도 사실은 많은데요. 가격적인 부담이 상당히 적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지금까지 바닥권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기대감을 못 받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선취매 관점에서 한번 코스메카 코리아 다음 주에 한번 기대 한번 해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를 든든하게 함께 성공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기 위한 전략들 함께 챙겨봤습니다. 해수부 이전 테마라던가 화장품 쪽, 그리고 지난주에 강했던 로봇까지 다음 주 시세 계속 펼쳐내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시야를 깊이 들여다볼 시간이죠. 일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 텐데, 다음 주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 필승 전략들, 그리고 필승 종목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실까요? 자,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 코스피가 이제 3,000포인트를 기록을 해줬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주식 투자로 다시 한번 돌아오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돌아오실 분들은요, 뭐 일반적인 뭐 코스피 종목만 공략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포인트를 좀 잡고 가시게 된다면 수월하게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를 모두 다 섭렵하실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정책입니다. 정부 정책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증시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 산업에 의해서 관련한 종목들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7월 달에 주식 투자로 다시 한번 돌아오실 분들은요, 정부 정책을 좀 따라가자,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해수부 말씀을 드렸었지만 결국에는 여기에 맞춰서 금융시장은 전체적으로 올라가지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는 또 원전 또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 탈원전에서 탈원전을 폐기를 하고 여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7월 달은 우리가 정부 정책을 좀 따라가면서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 수월하게 좀 매매를 좀 해볼 수 있다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공략을 좀 드렸었던 테마가 계속적으로 정부 정책에 관련한 테마주들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여기에 맞춰서 단기적인 테마주들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한국선제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정부 정책주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공략 신호 드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20%가 넘는 상승을 또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대부분 마그네틱도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주로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두 자릿수의 상승도 보여줬었고, 아톤 조금 달랐었거든요. 아톤은 제가 양자 컴퓨터 관련한 테마주로 단기적인 이슈로 또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60% 넘는 또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정부 정책주와 우리가 빠르게 순환하고 있는 테마주에 대한 흐름을 잘 읽어내시게 된다면 이번 7월 달까지도 우리가 편안하게 또 매매를 좀 해볼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PI는 조금 더 달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빠른 테마주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읽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매수 신호, 매도 신호는 방송 끝나기 전에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다음 주에 제가 매수 신호 또 드릴 겁니다. 이 부분 따라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아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톤을 보시면은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그 주가 반등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방송 공개 시점이 요 시점이었었고요. 그 이후에 60%가 넘게 뛰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나 최근에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더라면 반대로 급락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테스트를 계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최근에 신고가가 13,990원 정도가 되고 요거
그대로 고점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저가 같은 경우에서는 해당하는 랠리 안에서 급등하기 전 저가를 그대로 입력하시면은 상승률이 100%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한번 감안해서 계산해 보는 거거든요. 100%가 넘어가게 되고 90%에서 100%까지 상승했을 때는 최소한 통계적으로 28%까지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합니다. 100%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것은 최소한 8,000원, 9,000원대까지는 조정이 나와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은 매수 자리가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아톤을 놓치신 분들은요. 제가 양자 컴퓨터 관련한 테마주들 후속적으로 다시 한번 드릴 거거든요. 그럼 나와줄 때 저점이 잡힐 때 아톤 신호 다시 한번 매수 신호 드릴 거니까 이 부분 맞춰서 좀 따라가시면 되시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 한국선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운, 조선 쪽 초호황기를 또 달려주고 있기 때문에 업황만 놓고 보더라도 정부 정책과 별개로 업황만 놓고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방송 공개 시점 이후에 바로 다음 월요일 날 바로 급상승이 좀 나와주게 되면서 빠르게 또 수익을 냈었던 종목인데요. 일단은 해운 쪽, 조선 쪽 섹터는 제가 저점이 잡힐 때 다시 한번 매수 신호 드릴 거고 한국선제 공략하시는 분들이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이 있으니까 한국선제는 모두 다 수익 실현 챙겨가시면서 따라가 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을 따라가자라는 괴를 같이 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원전 해체 관련해서 로봇 관련한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상세한 전략은 방송 끝나기 전에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제가 방송 끝난 이후에 공개해 드릴 거거든요. 이 부분 맞춰서 따라가시면 좋으실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월요일날 시초가로 공략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초가 이후에 자세한 전략을 저와 같이 따라가시면서 공략해보시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해수부 이전 관련한 테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계속 나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금융시장에서도 주목도가 높은 테마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사실은 시장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테마가 사실은 많이는 없거든요. 많이는 없겠지만은 해수부 관련 종목들, 관련 테마주들을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서 좀 따라가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수월하게 매매를 하실 분들은요. 여기에 맞춰서 관련해서 코스피 종목 또는 코스닥 종목 안에서도 주목도가 높은 테마를 공략을 좀 해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로 끝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장 일단장 종목 테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종목명도 방송 끝난 이후에 제가 공개해드릴 거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 시초가 공략이 좀 가능하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저와 같이 따라가실 분들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주식 잡아드릴 거거든요. 미국 주식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수 신호 잡아드릴 거고 국내 주식은 딱 장 초반에만 합니다. 30분만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단타 원하시는 분들은 제 매매 신호를 받아보시고 단타로서 공략하시면서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 두 마리의 토끼를 한번 잡아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함께 얻어봤습니다. 구체적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혹은 주말에 추가적으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에 대한 전략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로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다음 한 주를 시작하는 국내 증시의 분위기, 그 훈풍을 이어가 줄 수 있을지 기대감으로 기다려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다음 한 주 잘 보내고 또 주말에 여러분께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